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홍 기사님 잘 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예전 사건이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사건이에요? 네, 오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사건이고요. 네, 서울가정법원. 네, 장서 갈등을 다룬 사건입니다. 장서 갈등 사건이군요. 네, 사위와 장모님 간의 갈등이죠. 갈등. 상대방 남편 쪽이 먼저 소송을 걸었고요. 저희 쪽은 이제 피고십니다. 두 사람은 정식적으로 결혼을 한 부부였고요. 혼인 초부터 장모님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집에 와서 이제 자녀를 우리 사건분을 키워주고 또 집안에 자주 오고 그러셨는데 상대방은 이거에 대한 불만으로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이제 몰래 녹음을 하고 우리 의뢰인과 장모님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네, 그것도 실제 사건이죠. 서울가정법원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피고였죠. 아내분이었고 이제 반소했기 때문에 반소 원고가 된 거죠. 소송대행 법무원리 담당 변호사 이인철 나오죠. 자,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반소라고 그랬죠? 네. 반소고 어떻게 됐냐 보세요. 반소에 의해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그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피고가 반소 온 거니까. 피고가 이제 반소 맞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이게 본소 원고의 소송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 피고의 주장 때문에 이혼한다. 그러니까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도 이제 1,0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는 결국 저희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장서 갈등이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제 남편분이 장서 갈등이 심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장모님이 좀 애를 봐주기 위해서 집에 좀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좀 녹음기를 설치했던 거 같아요. 이제 집에. 저희도 녹음 얘기 많이 들었죠. 요즘에 녹음기가 이제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현행법에 의하면 녹음하는 거는 이제 합법이, 그러니까 대화 당사자 간에는 합법이고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이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가 있어요. 증거를 뭐 확보하려면 녹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지나간 일, 특히 이제 말로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녹음이 이제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뭐 막말한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뭐 남편에 대해서 뭐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녹음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는 언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대화 당사자 간에. 이래서 남편이 막 이제 아내 앞에서 면전에서 막 욕을 한다. 그러면 그걸 몰래 녹음한다. 뭐 대놓고 이제 녹음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몰래 녹음한다. 뭐 그건 사실 굉장히 필요하죠. 그것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걸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녹음을 다 못하게 하면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전화도 마찬가지. 누가 전화해가지고 계속해서 부당한 욕을 한다든지, 아니 뭐 폭행이나 아니 뭐 폭력적인 말을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그럼 녹음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본인의 권리거든요. 본인의 이제 어떤 권리를 입증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법이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것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못하게 해야겠죠. 이거는 집이 없어요. 집이 없고 몰래 집에 녹음기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뭐 사무실에 몰래 뭐 녹음기 설치해서 도청한다. 그건 도청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녹음기만 몰래 설치하고 본인은 빠져버린 거예요. 그거는 불법, 현행법상 불법이에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제3자가 이제 몰래 녹음하면 그걸 이제 처벌하게 돼 있어요. 현행법으로 충분히 이게 이걸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도청이나 감청은 현행법으로 충분히 이제 처벌할 수 있고 불법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거에 대해서 뭐 추가로 입법을 해가지고 처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현행법상으로 이게 불법적 행위다. 자, 근데 상대방은 지금 그런 불법적인 녹음을 한 거죠. 본인이 없이 집에만 몰래 녹음기 설치한 거예요. 이 아내를 이제 감시하기 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내가 집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뭐 장모랑 무슨 작당을 하나 그런 걸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녹음기 설치한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아내한테 이제 발각된 거. 아내가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홍 이사님 만약에 집에 갔는데 뭐 그런 일 없겠지만 홍 이사님 사모님께서 홍 이사님을 감시하려고 몰래 녹음기 설치한 거야. 아니 몰카를 설치했다. 어떨 것 같아, 기분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겠지만 만일 이렇게 알았을 때는 저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 와이프 사랑해 이런 얘기 있죠. 그런 증거만 남겨놓겠습니다. 뭐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홍 이사님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부부싸움을 막 했어. 그래서 홍 이사님이 좀 이제 심한 말을 했어. 근데 그걸 사모님이 이제 동의 없이 녹음한 거야. 그걸 나중에 이제 딱 내밀었다. 그러면 그건 어때요? 그건 어느 정도 숙문하겠죠. 내가 한 얘기니까. 기분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인정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면전에서 한 얘기니까 이건 뭐 상대방이 녹음해도 그렇게 크게 이거를 뭐 유업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까지 막 다 불법을 해서 처벌하는 거는 지나친 이제 과잉입법이다. 우리 이제 그 헌재에서도 그런 게 취지가 있거든요. 이 법이 유연인지 합헌인지 보면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형법이라는 건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거든. 정말 이 사람은 정말로 아주 사회에 해악을 끼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처벌하는 게 형법 아닙니까? 근데 모든 거를 다 형법으로 규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입법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몰래 도청하는 건 안 되겠죠?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 몰래 녹음기 설치하거나 그런 건 불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런 비밀 녹음 도청은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남편이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위자료도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자녀도 키웠죠. 자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제 이분이 굉장히 자녀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어머니도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막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러셨어 이분이. 너무 이제 사건이 잘 끝나니까 고맙다고 해서 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물론 이제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한 녹음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몰래 도청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